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선서자 이주하.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하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남기 산림수도팀장입니다. 조인혜 산림관리팀장입니다. 함승희 산양삼 특구팀장입니다. 장민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인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조영범 산악관광팀장입니다. 2025년도 산림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조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올해 10월까지 508건 1231헥타의 군유림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하였고, 사용료는 1억 3,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1쪽 산양삼 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양삼 특구 지정 면적은 428헥타르입니다. 산양삼 종자 종묘 지원,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산물 클러스터 가공 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9,400만 원으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 단지 등 총 9개 사업 26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조린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1,700만 원으로 165헥타의 조림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24억 1,600만 원으로 1,141헥타르의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15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4,900만 원으로 14명을 고용하여 주택 피해목 제거, 산림 경관 숲 가꾸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임도 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 7,900만 원으로 임도 신설, 구조 개량, 보수 사업 등 30.4km를 추진하였으며, 임도 관리원 4명을 고용하여 임도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17쪽 국토고안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4천만 원 중 9억 1,6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주요 화단 및 가로 경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사방 사업입니다. 사업비 21억 4,100만 원으로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반댐 신설 및 준설, 산지 사방, 안전조치, 외관 점검 등 총 6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7,700만 원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본부, 진화대 및 감시원 배치, 임차헬기 운영, 무인 감시 카메라 운영 등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 분야 인재 양성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 및 정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53명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임업인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1쪽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 상리 342번지 1호입니다. 사업비는 총 55억 원입니다. BF 인증 및 목공 장비 구입 등 내부 정비를 마쳤으며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평창 치유해숲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산 48-1번지 1원 군유림입니다.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여만리 산 46번지 1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2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1차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산림문화센터 시범 운영과 2차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미타면 회동리 1-1번지 1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7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58헥타르로 야생화 태화 정원 조성, 산림 관광 인프라, 친환경 운송 시스템, 소득화 모델 등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정원 조성 계획 승인을 마치고 분야별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5쪽 산양삼 윤복합 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제산리 KTX역 인근입니다. 사업비는 101억 원입니다. 상품 개발실, 조리교실, 전시 홍보관, 강의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 초에는 BF 인증 및 장비 구입 등 내부 정비를 마친 후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창열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에 이제 저희가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600마지기 실시간 영상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갖추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지금 답변을 또 주셨는데 산불 감시 카메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과 통해서 네. 재난 카메라 요청 사업이 신청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8월에 신청을 하였고요. 네. 강원도로부터 내년도에 2대를 내려주겠다라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예산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600마지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 좀 이렇게 동료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좀 바로바로 운영이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남북권의 굵직한 관광지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좀 말씀 드리는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리 25페이지 보면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사업이 이제 공사는 다 마무리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7월달에 공사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BF 인증 중인가요? 건축물 준공은 7월쯤에 완료가 되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내부 장비 같은 것들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장비가 이제 거의 다 들어와서 마무리 단계이고요. 공사는 마무리 단계이고요. BF 인증이 아직 좀 덜 끝났습니다. 그거는 아직 좀 네, 지금 이 자료만 보면 7월 10일 날 공사 완료됐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내년에 BF 보완 공사한다고 하면 한 6개월 이상을 그냥 공백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자료를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여기 제가 전에 이제 담당 팀장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불은 다 정리가 됐나요? 미불금 있는 거는? 아니요, 아직 한 6천만 원 가량 아직 좀 미지급된 게 있습니다. 이게 원청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가 지역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노임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비대가
아직 좀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 부분들은 그 하도 받은 업체가 삼척 업체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좀 소액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급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조금 금액이 있는 뭐 1,000만, 2,000만 원 단계는 아직까지는 다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는 없잖아요. 네, 저희도 뭐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는데 네. 뭐 이렇게 관공서에 무슨 뭐 책임이나 법적 그런 부분들은 없고 당신들 하도급 받은 사업자들 간의 민사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우리가 뭐 원도급이든 하도급에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없는 건 뭐 저 본인도 알고 있는데 좀 미리미리 좀 관리가 좀 됐었으면 좋겠다. 감리단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나 보죠. 파악을 못 하고 계셨나 보죠. 실제 그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에 그 장비대를 받지 못한 그 사업자로부터 산림과에 와서 이런 사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좀 놓친 부분. 아니 근데 뭐 그거는 행정에서 제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상주 감리 아닌가요? 비상주인가요? 감리단이. 네, 상주 감리. 근데 감리가 그럼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왜 행정에 아무런 보고가 없었죠? 전혀 그럴 연계가 아니 비상주면 제가 그나마 좀 이해하겠는데 상주인데 어떻게 그런 보고가 안 올라왔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는 뭐 지금 다 이제 마무리 단계고 뭐 민원인들한테도 안내를 잘 해주셨겠지만 추후 공사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뭐 다른 데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장암산도 일부 좀 더 해야 될 거고 청옥산도 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감리단을 통해서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장비들이 지역 장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민들 피해 안 가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은하수 가든 스테이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공모 사업에 지금 올해는 선정이 안 됐잖아요. 올해는 선정이 안 됐고. 그 50억짜리.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그 당시에 지적 사항으로 나와서 공모 사업에서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내년에 어차피 다시 시작 준비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대상 부지가 우리 청산 산업관광 우리 클러스터 안에 또 이제 별도의 이제 공모 사업을 추진해 오려고 했던 과정이었고요. 대상 부지가 국유림인데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정선군에 있습니다. 그 땅을 이제 우리 국유림 관리사무소와 이제 협의해서 교환 과정에 있는데 우리 군유림과 교환 과정에 있는데 지난번에 그 서류도 통과하고 현장 실사까지 왔었는데 이제 마지막 걸린 게 그 국유림 부분이 산림이 있는데 왜 불법으로 그 농지로 쓰는 부분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었는데요. 저희 어쨌든 그 국유림하고 계속 교환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리고 국유림도 그렇고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 분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 마무리, 그러니까 정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에 다시 공모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다 이제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저도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 어쨌든 다시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올해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가 다 마무리돼야지 다시 공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그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는 다시 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 여름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금방 정리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타임 스케줄로 봤을 때 언제쯤이면 마무리 될 수 있는지조차도 지금 제시 못 하시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우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타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년 초까지는 국유림과 협의를 해서 교환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교환이 와서 우리
우리 평창군 소리가 되더라도 행정구역은 정성군이라서 뭐 여러 가지 참 또 정성군과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절차를 상반기에는 부지런히 서둘러 해보겠습니다. 상반기라고 하면 뭐 이제 1분기, 2분기가 있을 텐데 제가 과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특히나 이 공모사업 당시에 여기저기서 이제 도움 주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무조건 물론 이제 우리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사업이 선정돼야 우리가 이제 그래서 권역 사업하고 요거하고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1분기에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팀장님들하고 그 행정 그 이제 구기름이나 또 정성군하고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신경 많이 써 주셨다고 들었는데 좀 안타깝게 안 되어서 죄송하고요. 예, 최우선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청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뭐 64페이지랑 지금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요. 64페이지 뭐 59페이지 그 남산 송진 채취목의 연계 프레임을 제가 작년에 이거를 스토링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우리 숲체험 지금 거기랑 같이 해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치유의 숲 그거를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계획된 게 나와 있나요? 올해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우리 그 치유의 숲이 이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목재변호사님과 같이. 그래서 거기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 그 프로그램 속에 이 송진 채취목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치유의 숲에서 무장의 나눔길로 가는 그 무장의 나눔길을 저희 한 700여 미터 이번에 이제 다시 또 더 개설을 하는데 연결을 하였는데 그 무장의 나눔길에 그 송진 채취목에 대한 그 안내판도 크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을 체험 활동을 할 때 모시고 와서 그 앞에서 안내판을 보면서 이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일제 수탈 역사 아픈 역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교육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의 프로그램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평창교육청과 같이 해서 마을 체험처로 등록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 등록을 추진하였나요? 아니면 교육청하고 좀 협업을 하셨는지? 마을 그 교육청 그 사이트에 마을 체험처로 등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장학사님과 벌써 이야기를 하였고요. 근데 이제 미리 하려고 그랬더니까 치유의 숲을 운영하면서 치유 그 지도사들, 그러니까 강사들의 교육청에서 이제 마을 체험처로 등록할 때 강사들의 범죄 이력까지 다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고용된 인력들이 어쨌든 이제 마무리되고 내년 초에 다시 계약이 되면 그분들과 같이 그리고 우리 치유의 숲 전체 기관을 넣어서 마을 체험처로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 남산 송진목 채취가 우리 역사에 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제 시대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2년 정도 걸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역사적 교훈도 이제 알려주고 또 저희들의 그 남산의 그 소나무가 정말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유일하게 그 남산 소나무 군락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마 평창군의 큰 자산으로도 생각이 되니까 이거를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유숲이 작년에는 조성이 되면 같이 어울려서 하겠다 이래갖고 제가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한다고 하니까 여기 프로그램 유치된 거는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계획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차피 거기 목재 체험장이랑 치유숲이랑 같이 엮어서 통합으로 하나의 어떤 문제를 하나 제시해서 하나의 하도로 해서 또 교육청하고 같이 아이들과 직접 체험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역사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이 났으니까 말이지만 그 옆에 보면 방치된 우리 그 주택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동료 의원들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지만 이거 아직도 방치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건축물 대장 살펴보니까 한 20년 딱 20년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우리 사업장 그 감리단에게 건축 감리단에게 좀 사용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건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콘크리트 구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부께도 보고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려서 저희 좀 그 치유의 숲을 운영하면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치유 프로그램에 지나가는 경로에 그 주택도 있거든요, 하단부에. 그래서 같이 좀 연결을 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리모델링을 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잠깐 쉴 수도 있고 이런 용도로 좀 개발을 할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쉼터 구간으로 이용하신다고요? 네네. 작년에는 거기 목재 체험장 하시는 분들 숙소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숙소 용도로 조금 무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 예전에도 뭐 그 개인 주택이었긴 했는데 그 쉼터로 사용하면은 그 복층 구조고 그 거실 부분이 2층까지 뚫려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요. 그래서 쉼터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숙소로 사용을 하시든 쉼터로 사용을 하든 이게 무슨 한 2년 정도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과장님도 알겠지만 굉장히 흉물로 지금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죠? 옆에 지나가치게 정말 관광객들이 치유의 숲이나 옆에 나눔의 장애길을 갈 경우에 저기 뭐지? 정말 그거 완전 흉물이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행정에서는 작년부터 뭐 숙소를 하겠다, 뭘 하겠다는데 전혀 건드리지 않고 지금 그냥 그 접근 금지로만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선후가 뭐가 빨리 해야 될 것인지, 뭐가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를 정말 가려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 그 체험 그 힐링 숲을 지금 다 거의 완공을 해서 지금 한 달 동안은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도 하고 목재 체험장도 이러는데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거기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이거 지나가시면서 그거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들으셨나요? 저도 운동 많이 하는 코스인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거는 좀 하루속히 정비하셔서 뭐 쉼터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해서 정말 요 주변에 있는 좋은 사업을 들여서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목재 체험장이라든가 그 치유술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하나의 주의 경관의 그 하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이미지에 큰 훼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추진하셔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봐서도 아니면 관광객들이 봐서라도 정말 휴머니 없이 정말 예쁘게 뭐 경관 조성을 하시든지 해서 이거는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반드시 서둘러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페이지 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평창원 시설관리공단 사업장별 중에서 평창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검토 용역의 인원은 2,007명으로 나왔는데 현재 지금 6.5명을 채우고 계시는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양 2.5배 인력을 투입하는데 아무래도 숙박이고 하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가 잘못된 거 맞죠? 그러면 예,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잘못된 자료 타당성 검토 2,007명인 것을 자꾸 자료에 띄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요, 이거. 그러니까 실제 타당성 검토할 때 그 용역사들이 이 업체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어떤 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다 봤을 텐데 그런
또 숙박시설을 2.7명이 한다 그러면은 사실 좀 힘든 건 맞죠. 그러니까 현실상 이게 6.5명을 투입한 것 같다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를 비교해 놓으면은 자칫 행정에서 2.7명을 써도 되는 거를 왜 6.5명을 쓰냐고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요. 두 번째요. 같은 항목입니다. 24년도, 25년도 보니까 자본 지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자본 지출 25년도에 특별히 무슨 시설을 했다든지 뭐 자산 취득한 게 있나요? 뭐 공사를 했나요? 시설물이 좀 그 노후화되면서 데크 보완이나 이런 시설물들 그런 보완 것들을 많이 사업을 했네요. 했습니다. 24년도에 보니까 자본 지출의 수리라든지 시설이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시설들은 매년 꾸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해줘야지 한 방에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24년도에도 뭐 3천만 원 있었고 25년도에 3천만 원이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갑자기 확 뛴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망가진 거 수리 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연중 시설 관리 유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무슨 뭐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다면 몰라도 수리는 매년 똑같이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요, 꾸준하게. 근데 이게 차이가 돈다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요. 제가 홈페이지 관리를 유심히 들어가 봤습니다. 25년도에는 뭐 민원 사항들이 별로 없는데 그 공지사항을 보니까 공지사항을 하나를 올리면 조회수가 적게는 1,400회에서 어떤 해는 많게는 15,000회 조회수가 일어나요. 그만큼 여행객들이 평창 자연휴양림을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건 공지사항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조회수 보니까. 근데 그 조회수만큼 이용자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이제 공지사항에 올린 것에 대한 관심도는 높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지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분들을 이쪽으로 올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더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 좀 더 유리한 강점들을 살려서 사진 자료라든지 또는 서비스 자료들을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25년도에 그 민원상 보니까 불쾌했던 평창 휴양림의 하루 이렇게 자료가 떠 있어요. 자유 게시판에. 그러니까 기분 나빴다 이거예요. 와 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안 하고 있어요. 전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라든지 뭐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찾아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든지 이런 것을 차후 관리 대책을 개선을 해냈는지 해결해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약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예약제가 전부 다 회원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제가 보니까 지금 그 게시판에도 그 문의는 1대1 문의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회원들만 문의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해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다 해서 회원 가입해야지만이 1대1 문의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1대1 문의가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가입을 하려고 넣다 보니까 계속 오류가 생겨가지고 못했는데 회원 가입이 몇 명인지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숲나들이라든지 SNS 로그인이 돼가지고 그 자연휴양림에 과연 몇 분이 회원으로 돼 있는지 일단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제가 시설 이용 안내 그 자료에 들어가 봤어요. 숙박시설 이용 요금 할인 감면 그 난을 보니까 거기에 아직 조례가 그 개정이 안 돼 있어요. 19세 미만 자녀를 둔 3인 이상을 둔 가족 구성원 이래 돼 있어요. 근데 평창군은 조례 만들었잖아요. 새로 개정됐죠. 그죠? 다자녀는 2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거기는 아직도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시설 이용 안내에 대한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이래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개선이 안 돼 있어요. 꼭 챙겨보시고 자연휴양림이 사실상 그 지금 운영 수지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팍 띄게 나타나진 않지만 수치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어떻게 이걸 끌어올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관리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고객 사후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고객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해 내셔야 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가 아니라 이렇게 쭉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이제 자리에 이제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연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하면 과장님이 또 뭐 속시하는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주저 이렇게 목록 하나 둘 셋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잠깐 보시고 다음에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개선됐는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공단에 맡겼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공단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좀 더 일하는 사람들이 막 힘든 부분이 없는지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은 또 여기도 기능 확장할 수도 있고 제2의 휴양림을 만들 수도 있고 제2의 휴양림은 지금 여기 장암산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저 봉평에 있는 휴양림처럼 그런 꼴이 그런 식으로 또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를 보면 두 개가 보이고 두 개가 세 개가 보일 정도로 시너지를 줘야 하는데 지금 전에 있는 거 가지고 본다면 과연 저걸 얼마큼 기대할까라는 의심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안 될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그 다른 사람이 했던 경험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느꼈던 경험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에서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 샤인 형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그거에서 우리가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찾아내서 새로운 공간에 장암산에 만들어지는 그런 휴양림 속에다가 전과 난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과장님. 그 8페이지 보면 숲해설과 현안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237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그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은 이게 한 그쵸. 한 15%나 10%나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 과장님한테. 이 사람들을 저에게는 지금 살림이 지금 80%가 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잘 좀 보수 교육 좀 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교육 받을 때 사실 이 교육이 사실은 서울 시내 같은 데서는 엄청 비싼 교육이라 이게 대기까지 막 있고 했었어요. 저도 이제 2기를 졸업을 했는데 그 대기까지 있어가지고 엄청 이게 좋고 비싼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237명이라는 사람들을 지금 숲해설가를 양성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지금 엊그저께인가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한 번 왔었어요. 이 숲해설에 대해서 한 번 왔었다고요. 진짜 처음이에요. 10몇 년 만에 처음 받은 건데 이렇게 237명이라는 사람을 양성을 해놨으면 좀 보수교육 좀 시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할 수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은 활동할 수 있게 좀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양성해 놓은 인력들이 지역에 봉사도 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게 그런 장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화 교육도 뭐 고민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저희 또 더 만들어지는 우리 산림 휴양 시설들에 또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일하실 수 있는 장을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안삼 휴양림 같은 곳도 숲해설도 또 더 가능하고 뭐 치유숲이 꼭 치유 지도사뿐만 아니라 또 연계된 다른 프로그램들도 가능하니까요. 뭐 남산까지 다 해서 더 그렇게 봉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뭐 봉사 237명 중에 봉사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할 길을 몰라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문자를 넣어서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교육을 다시 교수 교육을 하고 또 심화고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그냥 활동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이제 말씀한 건데요. 저기 영상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이거는 지적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옥산에 지금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꽃이 폈는지 꽃이 졌는지 우린 기후가 거기하고 틀리잖아요. 그 지방 서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외지 사람들은 그 관광객들은 모르니까 올라갔다가 실망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이제 지금 꽃이 폈나 지금은 눈이 와서 못 올라가나 비가 오나 그런 거를 좀 링크를 좀 걸어서 좀 그런 거를 좀 만들었으면 영상 같은 걸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 보니까 산불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제 하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1년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여태까지도 산불 카메라 설치를 관련해는 거 이제 신청해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요. 처리 결과에. 그 이후에 그 또 재치후에 다시 좀 정리된 사안들이 있는데 그 강원도로부터 그 안전교통과 쪽으로 재난 관리 CCTV로 수일 전에 확정된 사업이 내년도에 이 2대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서 한 대당 2천만 원씩 받았는데요. 우리 청옥산 이제 공사하게 되면 홈페이지 만들면 같이 링크를 연계해서 오시는 분들이 미리 보실 수 있도록 카메라 2대인데 대당 2천만 원씩 예산을 받았는데 조금 더 뭐 줌도 되고 조금 더 지능형 카메라는 조금 더 가격이 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상황 봐 가서 또 돈이 부족하다면 의원님들께 상의 드려서 더 확보를 해서 좀 쓸만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미리 보고서 아니면 못 오더라도 그걸 볼 수 있도록. 예. 올라오셔가지고 힘들게 올라오셔서 실망하고 내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 제안을 한 거거든요.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청옥산 은하수 권역 사업도 하고 있고 장암산에도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완료된 거는 그 치유의 숲하고 목재 체험장하고 다 완료가 됐잖아요.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위탁을 주실 예정인데 그와 관련돼서 제가 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 나서 같이 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영상 봐주십시오. 그 좀 긴 거라서 좀 이렇게 편하게 아예 의자 돌려놓고 보세요. 네. 한 10분. 명품 산림복지의 명소 월화산 숲속의 진주. 경남 진주 월화산 시우림 220헥타르 내에 자리 잡은 복합산림복지시설 월화산 숲속의 진주. 숲의 가치를 담은 진주와 진주시의 진주라는 중의적인 의미로 그 가치가 보물과 같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휴양림을 넘어 선진 산림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도심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제공으로 진주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에 방문객이 다녀가며 명품 산림복지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진주를 넘어
전국에서 찾고 있는 월화산 숲속의 진주. 산림복지의 명소로 재탄생하기까지 우리가 묵묵히 일궈낸 아름다운 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시사철 그림 같은 풍경을 보여주는 월화산이지만 대형 산불로 황폐해졌던 과거가 있습니다. 1995년 벌어졌던 산불로 제 모습을 잃었던 순간 진주시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월화산을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되찾은 푸른 자태. 이제는 월화산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이용한 숲정원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산지형 숲정원을 가진 대표 휴양림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월화산은 복합산림복지시설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묵재교육 체험장인 월화산 우드랜드를 시작으로 숲체험과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힐링의 명소로 시민들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상상 놀이터, 백꽃방, 영상교육실은 영유아들의 놀이터가 되고 다르몰에서는 문화공연을, 묵재교육실, 목공체험장에서는 목공체험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숲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숲해설. 숲이 교과서가 되며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유아숲 체험원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숲 체험도 운영합니다. 상시 프로그램 외에도 주말 특별 체험 운영과 찾아가는 체험 등으로 더욱 폭넓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자연 친화형 어린이 도서관, 숲속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이곳에서 책과 연계한 생태교육 체험을 함께 진행해 아이들이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고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졌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면서 2022년까지 월화산 우드랜드에서 진행한 3개의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산림청 인증을 받았으며 경남 내 유일한 기관으로 우수성을 증명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으며 2022년 4월 자연휴양림의 문을 열었습니다. 95%의 높은 예약률로 숲속의 집, 콘도형 산림휴양관, 글램핑장, 야영데크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과 월화산의 산도를 활용해 만든 산석정원인 달빛정원에서는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월화산 계곡을 가로지르는 월량교에서는 탁 트인 경관과 어우러진 월화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는 산림 레포츠 단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숲속에서 즐기는 모험 및 체험 활동 공간으로 네트 어드벤처와 곡선형 집 와이어, 하늘숲길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3년엔 에코라이더, 2024년 짚라인, 로프 어드벤처 등이 추가 운영되며 남부권 최대 레포츠 단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정원팀이 신설되며 숲속의 진주팀과 함께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에 월량산경, 달빛이 비치는 신선의 정원, 달빛과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제1회 정원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작가정원 설계 공모를 통해 조성된 세계의 작가정원은 월화산의 자연지형을 살리면서 숲속 정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입구에 대형 주차장을 마련하며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는 4개의 주차장에서 대형 버스를 포함한 차량 500대를 수용해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며 풍성한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는 월화산 숲속의 진주. 2024년 6월에는 월량화요, 신선의 정원에서 꽃과 함께 논일다라는 주제로 제2회 정원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월화산 생태문화자원에 정원문화 콘텐츠를 더해 정원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1년 만에 더 내실 있는 박람회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입구인 주차장부터 꽃 풍경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백일홍과 버들 마편초가 어우러진 무지갯빛 꽃밭은 방문객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충분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물소리원은 물소리를 들으며 폭포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로 인기를 끌었고 알록달록한 꽃들이 끝없이 펼쳐진 꽃무리원 또한 히든 스팟으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한시적으로만 찾는 관광지가 아니라 일상에서 숲속의 진주를 즐길 수 있도록 2024년 6월에는 맨발로 숲도 조성했습니다. 건식, 습식 황토길과 지압이 가능한 황토 볼장도 마련해 다양한 어싱 체험과 함께 세족장, 쉼터도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양한 산림 프로그램, 성공적인 박람회 운영, 산림청 인정까지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2024년 8월에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지로 진주시가 선정됐습니다. 사계절 다채로운 자연환경에 맞춰 진행했던 올해의 산림문화 행사들. 내년에도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향한 많은 관심 덕분에 개장 6년 3개월 만에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100만 번째 또 제가 방문객이 됐다 해서 일단은 뭐 기분 좋고, 일단 그 더 좋은 거는 요즘에 그 유명하다는 그 임영웅 그 콘서트 티켓보다 더 구하기 힘들다는 이 월화산 숙박권을 더 제가 갈 수 있게 돼서 더 일단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월화산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2024년 산림 휴양 분야 우수 사례,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월화산 숲속의 진주는 체험과 휴양, 레포츠와 치유의 공간으로 대한민국 대표 산지형 숲 정원으로 명품 산림 휴양시설로 산림복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진주시의 대표 명소가 된 월화산 숲속의 진주는 앞으로 지방정원을 넘어 국가정원으로의 비상을 꿈꾸며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 저장소로 진주시의 보석처럼 빛나는 곳으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어서 소출 영상 2개만 더 볼게요. Colors were so vivid, like an oil-painted sky. Memory imprinted, you could see it in my eyes. I feel a bit addicted to the moments passing by. 월화산 숲속의 진주. 네, 과장님, 제가 마지막에 그 쇼츠 영상 같은 경우는 2개를 보여드렸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이 다른 부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쇼츠가 9만 회 클릭이 됐고요, 조회가. 그다음에 두 번째 게 12,000번 조회수를 올린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월화산 숲속의 진주라는 그 연결고리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연계시켜서 휴양, 체험, 레포츠, 뭐 치유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 평창도 이제 그런 기반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 지금 만들어져 있는 치유예술 목재 체험장, 또 장암산도 이제 될 거고 조금 더 가면 이제 뭐 우리 청옥산도 같이 연계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보신 느낌은 어떠세요, 과장님? 일단 부럽습니다. 네. 규모도 좋고요. 위치에 또 한 곳에 이렇게 다 모아놔서 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정말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제가 그 사실 벤치마킹은 혼자 좀 많이 가는 편이긴 한데 여기는 우리 부의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부의장님도 저도 똑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너무 부러웠고 또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벤치마킹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예 영상을 저렇게 제작을 해서
보여주시고 나머지 더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현장 로드 투어 같은 경우도 아예 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 편하게 전체를 다 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보면서 되게 부럽면 지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부러워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게 2022년도에 처음 이제 영상 제작할 때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말고 또 다른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영상 촬영이나 편집은 외주에서 있고 참여하시는 출연하시는 분들은 다 직원분들이 또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후 매년 한 상반기 하반기 한 500만 원씩 정도씩 투입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츠 영상도 꽤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거 제가 2개만 9만여 개 정도 클릭됐었고 12,000개 조회된 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방송 연계가 잘 안 돼서 아마 좀 보시기엔 좀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좀 찾아보시고 우리 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북부권은 관광이고 남부권은 행정 중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남부권도 충분히 관광으로서 승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원은 좀 다르지만 형태는 좀 다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긴 영상이지만 좀 틀어서 같이 공유를 좀 했고요. 우리 지금 몇 가지만 이제 껌껌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옥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올라가면 이제 차들이 많이 막히잖아요. 근데 그 2가지 원인으로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대형 버스 주차장 있는 곳에서 한번 밀리고, 그리고 2번째는 그 비포장 구간에서 한번 밀리는데 그 원인을 보면 비포장 구간에 구간 좁은 곳도 있고 길이 파여진 곳도 있고 또 주차장 부분에 가면 양쪽으로 이제 불법이라고 하긴 좀 뭐하죠. 어쨌든 주정차가 돼 있어서 양쪽 길 옆으로 주정차 돼 있어서 막힌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대형 버스 주차장 혹시 그 막히는 현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올라가 보면 사실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2차선인데 한쪽에 올라가는 차들이 다 주차를 해놨어요. 버스가 가니까 그 이상 못 올라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버스 댈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통제를 해요. 우리가 1차적으로 교통 통제해 주시는 분들이 그럼 차를 한쪽에 세우면 그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들은 이제 옆으로 비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서 차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갈 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밑한 면에서도 수도 없이 아마 건의했을 텐데 이게 몇 년째 이러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잠깐 동안만이라도 그 한 달 남짓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많이 길어봐야 2달일 텐데 그때만 이제 대형 버스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2달 정도는 충분히 그 옆쪽으로도 공간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블로그나 SNS에 올라오는 것들 보면 이런 관광지 처음 본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갖다 놓고 화장실 전기가 연결이 안 돼서 화장실이 저 옆에 있거든요. 근데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해 주시는 분만 욕을 먹는 거예요. 왜 못 쓰게 하냐? 연결이 안 됐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만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저는 예산 있어서 갖다 놨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때를 써서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원 배치도 마찬가지고요. 인원 배치에 대해서도 제가 또 환경과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민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인원 배치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좋은 자원을 가지고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뭐 올해 지난해 그 수년간 그 샤스타 데이지 보시러 정말 많이 와서 교통 대란 나고 뭐 그런 거 저도 듣고 또 뭐 다른 현업에 있었지만 듣고 또 뭐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그 청옥산 개발하면서 그래서 그 지금 또 하나의 방편으로 셔틀버스 운영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미탄 체육공원 앞에 주차장 부지 마련해서 셔틀버스 1년에 한 6개월 정도, 5월부터 10월 정도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해소하면 어떠냐, 이런 방안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별도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질문 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거 떠나서 저는 이게 사실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봤으면. 길 막힌다라고만 얘기 들었지 우리가 거기 직접 올라가 보는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아주 막힐 때. 제가 뒤에 버스 뒤에 따라가면서 추월을 못하게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차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버스 있는 데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내려오는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차가 올라가느냐고 내려온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근데 추월을 할 수 있는데 버스가 중앙차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양쪽에 나무가 또 스프리 우거져 있으니까 버스에 이제 우리가 뭐 상처들이 나니까 버스 기사들은 또 차 망가지는 게 싫으니까 그런 정비도 충분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청옥산 가지고만 얘기를 이제 시작했지만 청옥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못해서 오는 관광객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물론 주민들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서포트를 해서라도 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준비 중이긴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지금 작년 올해 몇 번의 그 방송 출연에서도 한 5번, 6번 방송 출연에서도 2번인가 3번인가를 이 청옥산을 자랑을 하고 왔어요. 그만큼 저는 너무 좋은 곳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 간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도대체 심지어 예전에는 이런저런 뭐 오물 때문에 그냥 통제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막아버렸었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저는 과장님 이거는 아까 그 제가 청옥산에 대해서 그 실시간 영상 저 카메라 갖고 영상 업데이트 해달라고 했던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좋죠. 예산 확보해서 우리 군비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내년에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작년에 얘기한 건데 올해 아무런 진척이 없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더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내년에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옥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지금 제가 여기 행감 자료 보니까 47페이지에 보면 지금 뭐 장암산 잔휴양림 내에 숲속 계집하고 또 청옥산하고 대화 남병산 자락 뭐 국공유 테마 임도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모 업체랑 협약을 체결을 한다고 12월달에 협약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협약도 협약인데 우리 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청옥산 개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잇는 것들 우리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청옥산하고 장암산하고 국유임도가 테마임도가 4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림의 뭐 사용허가 같은 것들을 득해서 국유임도 노선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43km가 장암산에서 대략 한 반 가면 20km 정도 가면 청옥산이 나오고요. 거기서 더 가면은 미탄 맷둔째 그리고 그 상리 그 폐차장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총 43km입니다. 거기에 임도를 이렇게 무슨 레포츠로 활용할 수 있는 테마 임도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지금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저도 뭐 전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들어서 저도 조금은 알고 있고 이제 제가 올해 그 대관령의 트레일런 하는 데도 가봤거든요. 근데 사업비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군수배 뭐 어떤 종목 하나 정도 치르는 예산이면 그 많은 인원들이 와서 정말 재밌게 즐기고 하더라고요. 물론 올해 이제 뭐 좀 사고가 있긴 했었지만 그것도 뭐 우리 군에서 관리 안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사고가 있긴 했지만 그 이제 그분들 오신 분들하고 제가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 보니까 대부분 이제 새벽에 시작을 하잖아요. 6시쯤 뭐 6시 반 이때 막 출발하고 하니까 전날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은 분명히 더 활기차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에 돈이 뿌려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도 더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목재 체험장 뭐 이런 것들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다 만들어진 이후에 또 그때 돼서 이제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할까라고 하면 또 한 3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에는 아무런 수익을 낼 수도 없고 관광지로서 알려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 임두가 됐든 뭐 어떤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사업을 굵직굵직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용역을 주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시고 오라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의장님하고 가서 너무 부러우면서도 행복했어요. 내가 이런 데 또 언제 와볼까. 저도 부의장님도 되게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박 2일로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 같이 해서 견학 갔다 왔는데 정말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만들어 주세요. 그게 맞아요. 평창 특히나 남부권을 위해서 남부 북부 균형 발전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좋은 남부에도 좋은 관광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담당 팀장하고도 저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에서 청옥산, 우리 장암산 연결하는 그 다음에 치유해수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좀 패키지로 갈 수 있는 상품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관광부서와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좋은 아이들을 만들어내야겠다. 방금 말씀하셨던 자원들이 해발 700, 800 고지를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 고비를 넘으면 이 풍경이 펼쳐지고 이렇게 돌면 저 풍광이 펼쳐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런 곳이 많지 않을 텐데 그것을 산악 관광을 하는데 체류형으로 해야겠다. 이게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뭐 런트립이든 트레일런이든 뭐든 간에 어떤 저희 그 무슨 모 업체와 벌써 한 4차 정도 협의를 하였었는데 부군수님하고도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대회들을 유치하면은 적어도 뭐 1박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숙박자원이나 뭐 휴양림 포함해서 우리 뭐 지역의 민박이든 펜션이든 그런 것들도 활용하고 해서 그렇게 저도 뭐 하나 이렇게 좀 한번 좀 엮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산림과에서 웬만히 이제 뭐 휴양 시설들은 남부권 쪽에는 거의 들여온 것 같습니다. 더 들어올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들여온 것을 어떻게 잘 엮어 가지고서 정말 좋은 아이를 만들어내느냐인데요. 서두르고 그리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지금 당장 용역비가 세워져 있지는 않겠지만 일의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라도 그분들이 와서 직접 현장을 다 돌아보고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와서 좀 직접 보면서 맞겠다, 어울리겠다 이런 형태를 띄어서라도 용역을 좀 먼저 해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제가 모 인사분을 모시고 거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분이 한 5년 평창에 계속 왔다 갔다 한 게 한 5년 정도 지나셨는데 야 여길 왜 처음 보여주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왜 이렇게 묵히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도 한참 이런저런 말씀 드렸는데 그만큼 정말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럼 뭐 우리 아마 평창 국민들도 다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좋은 구슬들이 있는 거 우리가 군에서 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의 추경에 또 꼭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위 사업별로 좀 몇 개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옥산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좀 다른 곳에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를 가봤더니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을버스 형태가 있고 수요 응답형 버스가 있고
그 면허 자체도 아마 그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제 청옥산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그냥 셔틀버스를 하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지금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건 아니죠? 일단 저희가 셔틀버스 타당성을 검토할 때 벤치마킹했던 곳이 인제 용대리였습니다. 네네. 거기는 이제 백담사까지 들어가는 버스인데 거기도 이제 길이 협소하고 교통이 어려우니까 거기는 이제 마을 주식회사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남해 쪽에도 조그마한 그 절 들어가는 입구도 있는데 거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태백 매봉산도 있고 매봉산 그 바람의 언덕이 여름 한철 너무 붐비니까 거기는 그냥 태백시에서 버스를 그냥 그 시비로 돼서 한두 달 정도 운행을 해서 농로 교통 방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저것 검토했는데 일단은 청옥산에 셔틀버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1년 내내 운영은 좀 어려울 듯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시기적인 계절꽃을 보러 오는 시기가 많으니까 여름 한 6개월 정도 그냥 전문 기관에 전문 그냥 용역업체에다가 버스를 운행을 줄까 일단은 가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뭐 운수 회사에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셔틀을 뭐 1년, 2년 운영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적정한 면허를 가진 업체에게 위탁을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마을버스라는 형태가 있고 수요응답형이라는 게 있고 두 가지 면허가 있다라고 저도 이제 그쪽에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제 배우고 왔는데 그 요지는 그거예요. 마을버스의 장점, 단점이 있고 수요응답도 장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해피골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시기가 조금 늦어진 요인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요인도 있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것도 충분히 좀 미리 우리가 27년도에 이게 다 사업이 완료되잖아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2년 안에 이런 것들도 검토가 돼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의 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가 됐든 수요응답형 버스가 됐든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근래 벤치마킹 다녀온 비슬산이라는 대구 달성에 있는 비슬산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6대 정도가 있었나 그랬는데 거기는 전체가 다 그 전기 버스, 미니버스이긴 한데요. 전기로 운행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청정 평창, 친환경 평창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벤치마킹 할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장단이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계신 분들이 버스 특성상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연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검토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같이 검토를 해서 장기 플랜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장암산 하늘휴양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암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숙박동 같지는 아직 계약은 했지만 갖다 놓지는 않았죠? 예, 아직 언제 제작 갖다 놓습니까? 언제 갖다 놓습니까? 저희 그 숙박동이 1차 사업 그러니까 1차 사업이 끝나고 지난 2차 사업 증축 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2차 모듈하우스를 놓을 열동을 놓을 사업 부지를 지금 조성 중입니다. 그래서 모듈하우스 4동이 일단 먼저 가 계약은 되었지만 다 되더라도 내년 봄이 되어서 부지가 2차 부지가 조성이 되어야지 설치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는 올해 무조건 다 한다고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네. 네. 근데 올해 못 하시잖아요. 아니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디자인부터 해서 계속 관심 있게 추진한 건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워낙 관심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했는데 어찌 됐든 결론만 놓고 보면 이제 또 동절기라는 또 그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 그러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과장님 저번에 얘기하실 때 저는 올해 못 갖다 놓는다에 내 손을 걸었습니다. 제 손을 걸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늦어지면 안 돼요, 과장님. 일단 최소한 그 지금 이제 짓고 있는 6개 동하고 그 웰컴 센터인가요? 그 본동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운영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수지 타산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야 여기 어떤 거를 더 가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설원동까지는 무조건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수지 타산이 나온다고 하고, 제가 아까 그 월화산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가 적합하냐라고 했더니 최소 설원동은 돼야 타산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뭐 10동이나 20동이나 30동이나 들어가는 인원들은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꼭 좀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 어쨌든 이제 봄에 4동 갖다 놓고 나머지 6동도 내년에 추가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그것도 또 연말 돼서 늦게 발주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시기 좀 당겨서 내년에 그것도 놓고 겨울에도 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노론리로 내려오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고길리 쪽으로 다니는 길이 원 아니고요. 네. 노론리 쪽으로도 하행은 좀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고 그 농번기와 겹치지 않고 그러면 이용객들이 내려올 때는 노론리 쪽으로도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 숙박객들 같은 경우는 노론리 어디쯤에 주차를 하시고 모시고서 이렇게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론리 쪽은 과장님 말씀처럼 저는 이제 사실 고길리부터 이렇게 순환을 하자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고길리 쪽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노론리로 내려오는. 그런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과장님도 일부 하행에 대해서라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길 정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나마 좀 만들어져 있고 조금 보수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면 조금 정비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가 올 여름에 그 다른 데 가서 본 게 있어요. 본 게 있는데 트랙 형태로 돼 가지고 한 9명, 12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차량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거 가지고 일반 도로도 좀 달려봤고 국립공원도 달려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면 우리 장암산 정도는 충분히 겨울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단순하게 차량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동료 의원님이 맨날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어디 해외 어디 갔다 오라고, 거기 그렇게 운행하고 있다고. 그런 것처럼 몇 군데 좀 더 다녀오셔서 우리 평창 남부권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재 체험장 혹시 최근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예, 다녔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어요? 지난 주말에요? 어떻게 만족하세요? 시범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예. 제가 목재 체험장하고 치유습하고 가서 지금 이제 시범 운영하시는 그 선생님들 잠깐 말씀도 좀 나눠보고 차도 한 잔 얻어먹고 왔는데, 제가 느낀 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고 내년에 위탁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건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은 여기 역시 좀 전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에 그런 고가의 장비들, 가격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많은 장비들을 갖다 놨는데 그게 과연 우리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장비들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일부 공간은 아직 조금 더 채워야 될 공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는 이런 것도 좀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 드린 것도 있는데요. 그게 답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는데, 목재 체험장 같은 경우는 전 주출입구를 못 찾았어요. 주출입구를요. 과장님은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뒷문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동선상에 좀 고민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안내판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동선이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네. 네, 그거는 공감하시나요? 예, 예. 네, 그거는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치유의 숲도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쭉 걸어봤거든요. 데크길 해서 쭉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쭉 연계해 다 걸어봤는데 한 2군데 정도는 안내판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한번 나중에 담당 팀장님하고 좀 상의하셔서 그 정도에는 안내판 1-2개 정도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하나 더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과장님 저 뒤에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하늘 장암산 그 휴양림 에코랜드 물안경 체험센터 치유에서 목재문화체험관 이렇게 지금 이제 요것만 제가 권역을 나눠 그려놨는데요. 네,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치유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요거 따로 또 장암산 휴양림 따로 이렇게가 아니라 물론 이제 관광 정책과도 있고 환경과 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산림과가 그나마 그 사업장이 3개가 있잖아요. 물론 위탁을 또 주신다고는 했지만 산림과 중심으로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사실 과장님도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방금 제가 이제 말씀 중에 네. 관광과도 협의를 네. 해서 뭔가 네. 좀 노란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좀 패키징을 해 보면 좋겠다라고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경제과에서도 그 백패킹 관련돼서 올해 공모사업 선정돼서 진행했던 것도 그 60마지기에서 그 600마지기까지 올라가는 그 코스도 그렇고 몇 가지 잘 개발하면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랑 약속하신 것처럼 내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용역을 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저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지인들을 데리고 한번 목재 체험장이랑 갔었어요. 여기 이번에 시범 운영한다 해서 근데 그리고 장암산도 한번 올라갔다 왔어요. 이제 아직 안 됐지만 근데 그분들 하는 소리가 여기가 목재 체험장이야? 왜냐하면 겉에서 보면 지금 저기 경상도 지금 제가 지금 여기 확실히 안 나오는데 거기 목재 체험장 가면 한번 입구부터가 정말 여기 무슨 목재 하는 데고라 하는 그 목재를 이용해서 외관을 엄청나게 잘 해놨거든요. 물론 속에 내부도 중요하지만 이거 숫자 제가 얘기했던 건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일반 형식적인 그냥 하나의 그냥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말 제가 본의원이 정말 한 2년 정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정말 목재 체험장이면 입구부터 우리가 이게 목재 체험장이거나 하는 그런 외관을 좀 중시해야 된다. 그 얘기했고 그다음에 장암산을 올라갔는데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뷰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여기 좋겠다. 저 여기 한번 오고 싶다. 그런데 그 건물 진 거 보고 아니 이 좋은 환경에 이 콘크리트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걸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장암산도 아쉬운 게 이제 내년 되면은 뭐 2차 조성도 하시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정말 장암산 그 우리 숲속의 집은 정말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평점 구민의 하나의 그 수건 사업이고 굉장히 공을 들이는 사업인데 아마 과장님도 저번에 가서 우리가 현지하긴 했지만 외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외관들 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대로 그냥 일단 설계된 게 다 공사가 끝 마무리 단계였었고요. 그 2차 사업도 하고 또 뭐 휴양림이 끝나면 보안 사업비도 또 강원도로부터 또 바로 연이어서 다 후년도에도 내려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은 뭐 목재 울타리 설치하든 어쨌든 좀 더 친자연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소개 내용도 물론 좋으시겠지만 정말 외관이 그 장암산하고 자연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정말 친화적인 역시 여기 숲속의 집이구나 이렇게 정말 외지인들이라도 와서 감탄할 정도로 감탄 아니라 정말 오고 싶으네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에 이거 지금 다 2차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러기 전에 그 외관도 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 하우스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뭐 일반적인 게 아닌 숲속과 어울리는 요새 디자인들이 제가 동료들하고 정말 저 진주 갔다 왔지만 거기는 여러 가지 모델 하우스도 모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지자체에서 뭐 벤치마킹은 지금 못 가시더라도 좀 가실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죠. 가서 보시고 아니면은 좀 찾아보시고 좀 차별화되게 정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